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입니다. 오늘은 트럼프발 텐트럼이 하드데이터 악화로 이어질까라는 주제로 지금의 시황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안으로 미중 협상이 안 되면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일단 트럼프의 무리한 관세 정책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채권 금리 발작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거기에 달러 약세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달러 자산 자체에 대한 신용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에서 지금 트럼프가 살짝 뒤로 물러선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국 중심으로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관세를 좀 감면해주는 또는 면제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5월부터 고율 관세가 적용된 중국 공산품이 미국으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4월까지는 소비자들이 사재기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5월에 발표되는 4월 데이터, 여기에서는 소비 지표가 명목상 지표에서는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재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소비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소비 데이터의 세부 데이터의 퀄리티는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외식 비용에도 많이 쓰고 이거저거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사치품에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세부 데이터에는 필수 소비재 위주로 정말로 써야 할 항목들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소비가 되고 나머지는 지갑을 닫는 형태의 소비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쨌든 4월 데이터까지는 표면적인 지표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국 제품의 물동량이 대폭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 팔면 그냥 손해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아예 그 물건을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물동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거는 지금 계속 뉴스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뒤 또는 뭐 3, 4주 뒤면은 미국 시장에 거의 뭐 텅텅 빌 거다, 물건이 거의 도착을 안 해서, 이런 식의 이제 뉴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미리 사재기한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싸진 제품을 최대한 구입을 최소화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갑을 닫는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제 찍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이제 6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에 나올 거예요. 6월 달에 발표되는 게 5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데이터부터는 소비 절벽에 대한 하드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뭐 미국만 나쁜 거냐? 아닙니다. 중국도 같이 나빠요. 왜냐면 어쨌든 소비는 미국이 해줘야 물건을 파는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량으로 중국에서도 파산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다 안 좋은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이 나쁜 게, 미국은 소비자한테 직격탄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중국한테는 기업으로 가는 건데 체제가 다르잖아요. 중국은 공산주의고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기준으로 충격을 받는 쪽은 아마 미국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운송 데이터랑 소비 데이터가 먼저 악화가 될 텐데, 이게 아마도 정말로 악화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리세션을 안내하는 지표로 인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위에 이제 소비 데이터, 이게 6월에 발표되는 5월 데이터부터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물동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운송 데이터 쪽이랑 같이 맞물려서 이게 아마 동시에 나올 것 같아요. 악화되는 지표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로 확인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악화된 하드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리세션 신호로 아마 시장이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만약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거를 그냥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지표냐, 아니면 정말로 구조적으로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는 지표냐, 그거를 가늠하는 거는 이제 요거죠. 아무리 못해도 5월달 안으로는 미중 협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5월달 안으로 미중 협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6월달에 발표되는 5월 데이터 나빠지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월달 안으로도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6월 달에는 더 안 좋은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 이제 7월 달에 발표할 겁니다. 6월 달 지표는. 그러면 사실상 1분기 마이너스 성장,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연속으로 두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해져요. 지금 어제 발표됐던 애틀란타 1분기 GDP 나오도 보니까 마이너스를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6월달 지표까지 안 좋게 되면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상당히 좀 유력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막으려면 미국 입장에서는 최소한 중국이랑 5월달 안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된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쉽게 협상을 안 하려고 하겠죠. 정말로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어서 협상을 계속 질질 끌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그 타격은 소비자한테 갈 거고 그 타격은 또 결국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에 굉장히 상당히 훼손을 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릴 거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리세션으로 가게 되면 지금 당장 쓸 계획이 없는 돈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또 돌고 돌아서 미국 채권 시장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어쨌든 경기 침체를 막긴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상당히 큰 악재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딜에 쉽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정말로 주고받기, 이게 1대1로 되는 거, 그거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쉽게 이게 협상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상당히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보더라도 2분기 안으로 미중 협상이 돼야겠죠. 안 그러면 그냥 경기 침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하드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도 그러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 파월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심리 지표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는 딱히 참고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오직 하드 데이터를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준 풋도 없다는 뜻이에요. 특히 인플레이션의 엽기적 효과가 이제 5월 달로 끝나게 되거든요. 지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관세 정책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5월 달까지 엽기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관세도 막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고 그러면은 디스인플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나리오 다 날라갔죠. 그리고 여름부터는 인플레이션 엽기적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관세 역량으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일시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이거는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쉽게 나서기가 좀 불가능하다. 실제로 경기가 불어지면 그때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풋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험성 금리 인하는 없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보통 보험성 금리 인하는 시장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시장이 대부분 이렇게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가죠. 근데 보험성 금리 인하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없고요. 연준은 그러면 하드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서 나빠지면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쪽으로 이제 방점을 찍은 상태인데, 역사적으로 후행성 금리 인하는 늘 폭락장이랑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 인하하면 좋을 거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건 틀린 이야기고요. 보험성 금리 인하는 시장한테 좋고요. 후행성 금리 인하는 시장 폭락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드 데이터가 부러지면서 후행성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또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가 서서히 진행되는 건 오히려 시장한테 좋은 신호일 수도 있다. 그런데 갑자기 급격한 금리 인하, 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폭락장이다, 시장한테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연준에서는 연준 풋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나리오 상으로 보더라도 좀 안 좋은 시나리오에 좀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드 데이터가 부러지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때만큼은 10년물 국채 금리도 내려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정책발,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신용 이런 것들 위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튄 거잖아요. 근데 하드 데이터가 부러지게 되면은 결국 이거 물가 하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로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드 데이터가 부러진다는 얘기는 일자리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결국 가게들은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리볼빙 금리가 뭐 22%, 23% 굉장히 높잖아요. 이거를 감당하면서까지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는 일자리가 아직 멀쩡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드 데이터가 부러진다는 얘기는 일자리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가도 상당히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는 그 구간에서는 하락을 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부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돈까지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파르게 10년물 국채금리가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일단 고려하고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이건 정책 실기죠. 트럼프의 정책 실기로 인해서 장기채 금리 컨트롤도 실패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미국 부채에 대한 거대한 틱핑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단 1차적으로 정부 부채 관리 통제력을 좀 상실한 게 아니냐라는 신호가 저번에 채권 시장에서 일단 나온 거고요. 그리고 과거 수십 년 동안 경기와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나왔던 대규모 부양, 이거는 앞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 잠자던 미국의 정부 부채 우려, 이거를 확실히 깨웠어요. 기존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그렇게 될까? 이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의구심이 아니라 정말이구나 라는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대규모 부양은 없을 것 같고, 트럼프도 무조건적인 구제 금융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출을 이제 막아야 돼요.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미국이 리세션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과거와 같은 구제 금융이 이제 힘들고요. 그러면 대규모 구조 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근데 대규모 구조 조정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이 과정에서 신용 리스크도 터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신용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붕괴하는 거는 연준 쪽에서 맡기는 하겠죠. 뭐 어쨌든 과거 같은 그런 대규모 구제 금융 이런 게 힘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무조건 넘어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부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올해 1월 달에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지금 요 상황으로 만약에 유지된다라고 하면 2035년까지 GDP의 4.1%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순수 예산 있잖아요. 정부 운영을 위해서 쓰는 순수 예산은 2.1% 정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산을 쓰는 것보다 이자로 쓰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제 조건은 지금 상황을 유지했다라는 가정. 근데 여기에 뭐 다른 사건과 뭐 리세션이건 뭐건 추가적인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 이거는 또 바뀔 수가 있겠죠. 다 안 좋게 바뀔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의회 예산국에서 같이 이런 것들을 좀 내놨어요. 앞으로의 그런 금리 경로,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의 경로.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관세 이슈 이거 반영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1월 달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4% 밑으로는 내려가기 힘들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드 금리도 뭐 한 길게 봤을 때 3.5% 이 밑으로는 내려가기 힘들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한데 경기 침체 이런 게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드 데이터가 깨지면서 한번 내려왔다가 그 다음 강하게 튈 가능성. 그때는 통제하기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열리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평온했던 시기는 없었죠. 보면은 이제 다 파동을 만듭니다.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길게 보더라도
정부 부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나갈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2분기 안으로 미중 협상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최소한 5월달 안으로 협상되는 게 상당히 좋다. 그런데 이게 안 될 경우 미국 시장 기준으로 드디어 리세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에 대한 이제 충격은 그 뒤에 이제 구조적으로 나올 텐데, 지금 어쨌든 글로벌 탑 소비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소비해주지 않으면은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은 다 악화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출 주도의 국가, 수출 위주의 국가들은 또 거기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 아직 진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너무 섣부른 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좀 빨리 해준다면 이런 시나리오는 다행히 이제 좀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5월달 안으로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좀 긴장을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6월달에 그 데이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기관이나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들을 그들만의 루트를 활용을 해서 좀 빨리 받는 것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대중들보다 정보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5월 중에 데이터가 나빠지는 흐름이 맞다라고 한다면 기관이랑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미리 포지션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시 하락도 다시 진행될 수도 있겠죠. 5월 중으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